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종 JFK라고 불리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1917년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17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서 태어난 케네디는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는 저명한 사업가였고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케네디는 1940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미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태평양 극장에서 초계 어뢰정의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1943년 8월 그의 배 PT-109는 일본 구축함에 의해 침몰했고 그의 선원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케네디의 리더십과 영웅적인 행동은 그에게 해군과 해병대 훈장을 주었습니다. 전쟁 후 케네디는 정치에 입문했고 1946년에 성공적으로 미국 하원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상원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전까지 의회에서 3번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1960년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을 위한 민주당의 지명을 확보하고 밀접하게 경쟁한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을 꺾으러 갔습니다. 1961년 1월 20일 43세의 나이로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라는 유명한 대사로 기억됩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국내 문제들을 다루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뉴 프론티어로 알려진 진보의 비전에 의해 특징 지어졌습니다. 케네디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소련과 냉전을 맞섰고 그의 행정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는 세계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고 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동안 케네디의 리더십은 무력 충돌 없이 해결된 것으로 널리 칭송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또한 케네디의 대통령 임기 동안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인종적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시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종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케네디 대통령의 목숨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행렬을 타고 가던 중 암살당하면서 짧아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라에 충격을 주었고 애도와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케네디가 리 하비 오스왈드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카리스마, 젊은 에너지, 그리고 더 나은 미국에 대한 그의 비전은 미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종종 낭만화되고 희망과 이상주의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케네디의 유산에는 우주 탐험의 발전, 평화봉사단의 창설, 시민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책. 뉴 프론티어로 알려진 케네디의 국내 의제는 빈곤, 교육, 의료 그리고 시민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1964년 민권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죽은 후에야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주탐사. 케네디는 1960년대 말 이전의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1961년 그는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을 설립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임무는 그의 목표를 달성했고 닐 암스트롱은 달 위를 걷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지만 침공. 1961년 그의 대통령직 초기에 케네디는 피그스만으로 알려진 쿠바에 대한 실패한 군사적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바 망명자들에 의해 수행된 이 침략은 피델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미국에게는 재앙과 당혹감으로 끝났습니다. 베를린 위기. 케네디는 1961년 소련이 서독으로 들어오는 동독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세웠을 때 중요한 냉전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응답으로 케네디는 베를린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케네디는 1963년 제안 핵실험 금지 조약을 협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이 서명한 이 협정은 대기, 우주공간,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여 냉전 기간 동안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 케네디는 1961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이 지역의 공산주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 생활. 케네디는 1953년 제클린 부비에와 결혼했고 그들은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라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종종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제클린의 우아함은 상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개인적인 삶은 후에 알려지게 된 외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유산과 암살. 1963년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이상주의의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고 그의 죽음은 광범위한 충격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케네디의 유산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종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성과와 도전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미국 역사에서 희망을 구체화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민권. 시민권에 대한 그의 접근에서 처음에 조심스러운 동안 케네디의 입장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발전했습니다. 1962년 그는 엘라베마 대학교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엘라베마주 방위군을 연방화했습니다. 1963년 워싱턴 행진에 이어 그는 인종차별을 끝내고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시민권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사후 린든 B 대통령. 존슨은 1964년 민권법에 서명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평화군단. 케네디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 중 하나는 1961년 평화봉사단의 설립입니다.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해외로 보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의 임무는 평화 이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경쟁.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팽팽한 핵군비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무기 통제와 군축을 옹호했고 1963년 대기 중 핵무기 실험을 금지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외교 정책. 케네디는 수많은 외교 정책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소련과의 관계를 긴장시킨 피그스만에서 실패한 쿠바 침공을 지지했습니다. 1962년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에 위험하게 근접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케네디의 리더십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외교적 해결책이 도출되었고 양측은 쿠바와 티르키에서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맹 건물. 케네디는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국 기구의 창설을 옹호했고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추구. 케네디는 문학, 역사 그리고 정치 철학에 강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8명의 미국 상원의원의 용기와 청렴함을 강조한 책 용기 있는 프로필로 1957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책의 실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케네디는 에디슨병, 부신장애, 그리고 만성 요통을 포함하여 그의 일생 동안 다양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젊은 활력의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문화적 의.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종종 카멜로 시대로 알려진 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매력적이고 사진을 잘 찍는 가족과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은 미국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멜로디라는 용어는 희망, 낙관, 그리고 문화적 활기의 짧은 기간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는 짧았지만 미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리더십 비전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은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케네디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실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경제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지출과 투자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사후에 통과된 1964년의 세입법은 개인 및 법인 세율을 낮췄습니다. 케네디는 또한 최저임금의 증가와 실업수당의 연장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는 정책들을 지지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초기 단계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베트콩의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원조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슨 행정부 동안 주요 갈등이 된 전쟁의 고조를 목격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우주 경쟁. 우주 탐험에 대한 케네디의 헌신은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우주 기술과 과학의 선두주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 외에도 케네디는 토성 로켓의 개발과 수송과 제미니 우주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핵 군축. 케네디는 핵무기 경쟁의 축소를 요구했고 군축을 성취하기 위해 소련과 외교적 노력을 추구했습니다. 1963년 아메리칸 대학의 유명한 연설에서 그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안했고 소련과의 평화적 공존의 필요성을 표현했습니다. 유산과 영향력.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의 암살은 국가와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젊은 에너지, 카리스마 그리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 스타일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구현한 이상주의와 진보적 비전은 종종 케네디 시대와 연관되어 미국 정치와 사회에 지속적인 각인을 남깁니다. 계속되는 추측과 조사.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되는 추측과 조사를 낳았습니다. 다양한 음모론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배우들과 동기들을 포함하는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워렌 위원회가 실시한 공식 조사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케네디 암살에 단독으로 행동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쟁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족 유산. 케네디 가족은 미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케네디의 형제 로버트와 에드워드는 둘 다 저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1968년 암살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을 지냈고 미국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거의 50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상원의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영향. 케네디의 대통령직과 개인적인 삶은 깊은 문화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는 백악관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를 스타일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로버트의 암살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때 아닌 죽음을 포함한 케네디 가족의 비극은 그들의 지속적인 신비로움과 매혹에 기여했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진보와 도전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졌고 그의 때 아닌 죽음은 미국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의 그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유산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세대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의 가장 격렬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케네디는 소련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로 대응했고 미사일의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팽팽한 협상 끝에 미국이 쿠바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튀르키예에서 미국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대가로 소련이 미사일 제거에 합의하면서 위기는 해결됐습니다. 베를린의 이크 빈. 1963년 케네디는 서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도시 주민들과의 연대를 표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시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자유, 수호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강조하며 베를린의 이치 빈이라고 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케네디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옹호하여 1963년 제안된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을 이끌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 우주 공간, 그리고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경쟁을 줄이고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워싱턴 행진곡. 케네디는 민권운동을 지지했고 미국의 인종 불평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민권 지도자들을 만나 민권 입법의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평화 공존. 케네디는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평화적 공존의 개념을 홍보했고 두 초강 대국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공존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암살 조사. 케네디의 암살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워렌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암살에 혼자 행동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암살을 둘러싼 의혹과 음모론이 지속되면서 이후의 수사와 대중의 정밀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 우주 탐험에 대한 케네디의 헌신을 인정받아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첫 번째 발사장은 존 F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1963년 케네디 우주센터. 우주센터는 계속해서 미국 우주 임무의 필수적인 중심지이며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리더십. 케네디의 리더십 스타일과 수사학은 한 세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웅변과 미국인들과 연결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취임 연설과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라는 그의 요청과 같은 그의 연설은 미국 역사에서 강력하고 고무적인 순간으로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승리, 도전,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의 조합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더 나은 미국에 대한 그의 비전, 평화 공존 추구, 시민권에 대한 그의 헌신은 국가의 궤적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되지만 침공. 1961년 4월 그의 대통령직 초기에 케네디는 피그스만에서 실패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바 침공에 직면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비밀 작전은 미국에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침공 실패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를린 벽.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건설은 냉전의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케네디는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억압의 상징으로 보면서 그 벽의 건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서베를린을 방문했고 유명한 베를린의 이치 빈 연설을 했는데 베를린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연한 대응 원칙. 케네디는 세계적인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한 대응 전략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대신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권 유산. 비록 케네디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시민권을 발전시키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인종평등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행정부의 말년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버밍엄 캠페인과 워싱턴 행진에 이어 그는 의회에 포괄적인 시민권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암살 이후 린든 B 대통령 존슨은 케네디의 초기 제안에 영향을 받은 1964년 민권법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핵 억제.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는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 미국 핵무기의 확장을 감독했습니다. 목표는 미국이 핵 공격 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봉사단 확대. 케네디는 경제와 사회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자원봉사자들을 보내는 조직인 평화봉사단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평화봉사단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복무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오늘날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케네디는 전 세계의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촉진하는 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문화 교류와 국제 원조 프로그램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노력은 동맹을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는 백악관의 젊음, 화려함, 그리고 스타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의 공연을 포함한 문화 행사들을 주최했고, 이것은 그들의 행정을 문화적으로 활기찬 시간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도전적인 시기의 리더십, 그리고 더 나은 미국에 대한 비전은 한국의 역사와 세계 무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가족 배경. 케네디는 1917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에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외교관이었고, 그의 어머니인 로즈 케네디는 저명한 사교계 명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서비스. 2차 세계대전 동안 케네디는 미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태평양 극장에서 피티보트를 지휘한 그는 일본 구축함과의 충돌로 침몰한 자신의 배에서 살아남은 후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원들을 구하기 위한 케네디 행동은 그에게 해군과 해병대 훈장과 퍼플 하트를 주었습니다. 초기 정치 경력. 전쟁 후 케네디는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946년 그는 성공적으로 매사추세츠를 대표하여 미국 하원 의석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하원에서 3번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1960년 케네디는 공화당 리처드 닉슨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첩전이었지만 케네디는 43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에 선출된 최연소 사람이 되면서 승자로 떠올랐습니다. 취임사. 1961년 1월 20일에 전달된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행동에 대한 감동적인 호소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선언하여 미국인들 사이에 시민적 의무와 공공 서비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핵무기 경쟁과 평화 공존. 케네디는 냉전과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무기 경쟁의 절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국방을 유지하면서 외교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소련과의 평화 공존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무역 확대. 케네디는 무역 확장을 지지했고 1962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무역 장벽의 감소와 공정한 무역 관행의 확립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암살.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자동차 행렬을 타고 가던 중 암살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나라에 충격을 주었고 애도와 반성의 기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워렌 위원회가 이끄는 그의 암살에 대한 조사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총격을 수행하는 데 단독으로 행동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네디의 영원한 유산.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정치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시민권에 대한 헌신,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주 탐험의 추구는 모두 그의 지속적인 유산의 일부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은 도전과 비극뿐만 아니라 큰 가능성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이상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영감을 주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우주 탐험에 중요한 초점을 목격했습니다. 1961년 그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야심찬 목표는 아폴로 계획으로 이어졌고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 때 역사적인 아폴로 11호 임무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핵 군축 노력. 케네디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외에도 그는 또한 더 광범위한 군축을 위한 소련과의 협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를 지지했고 핵무기의 확산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 케네디는 1961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경제 협력과 사회 개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자력 낙진 대피소. 핵전쟁의 위협이 다가옴에 따라 케네디 행정부는 지역사회 낙진 대피소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핵 공격 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 낙진 대피소의 건설을 장려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뉴 프론티어.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경에 대한 그의 비전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뉴 프론티어는 시민권 확대, 빈곤 퇴치, 교육 선진화,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성의 권리. 케네디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성차별을 조사하고 다루는 대통령 여성지휘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963년에 발행된 위원회의 보고서는 동등한 임금, 출산 휴가, 여성의 교육 및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성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시민 참여. 케네디는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젊은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복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평화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와 시민생활에 참여하도록 장려했고 개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장려했습니다. 개인 생활. 케네디의 사생활은 제클린 부비어 케네디와의 유명한 결혼과 그들의 두 자녀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의 탄생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케네디 가족의 대중적인 이미지와 백악관에서의 매혹적인 존재는 케네디의 대통령직을 둘러싼 신비로움과 매혹을 더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축약되었지만 미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감을 주는 수사학, 대담한 비전, 그리고 진보의 추구는 계속해서 국가의 궤도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민권운동. 케네디는 민권운동 동안 중요한 도전들과 기회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민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1963년에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을 했는데 시민권 법안을 요구하고 인종차별을 끝내는 것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행진곡과 나는 꿈이 있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1963년 8월 워싱턴에서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행진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의 종식을 요구하는 행진 동안 상징적인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행진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는 그 목표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현했고 시민권 입법을 발전시키는 데 일했습니다. 여성의 동일한 임금. 케네디는 여성들을 위한 동등한 임금의 지지자였고 1963년에 동등한 임금법에 서명했습니다. 임금 형평성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입니다. 의회에서의 제한된 성공. 케네디는 특히 분열되고 보수적인 의회 때문에 자신의 입법 의제를 의회에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봉사단의 설립과 평화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의 창설과 같은 몇몇 주요 입법적 승리들을 성취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사회에 중요한 문화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젊음, 카리스마 그리고 대중문화의 포용은 그를 새로운 세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카멜로드 시대는 희망, 에너지 그리고 영감의 시간을 상징했습니다. 외교 정책 과제. 케네디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몇 가지 외교 정책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피그스만 침공, 소련과의 지속적인 냉전, 베를린 장벽 건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동남아시아, 특히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긴장에 직면했고 이는 나중에 베트남 전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프로파일인 용기.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 케네디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책 용기 있는 프로필을 썼습니다. 이 책은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칙과 더 큰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정치적 용기를 보여준 8명의 미국 상원 의원들을 역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살 유산.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슬픔과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의 수사와 음모론은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과 논쟁을 사로잡았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성취, 도전,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의 혼합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더 나은 미국에 대한 그의 비전, 시민권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제 외교의 추구는 계속해서 국가의 정체성과 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케네디는 1963년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에 의해 서명된 제한된 핵실험 금지 조약을 협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 우주공간,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여 긴장을 줄이고 핵 확산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독과의 동맹. 케네디는 동독과 재통일을 위한 서독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1961년 그는 서베를린을 방문했고 베를린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재확인하며 유명한 베를린의 이치빈 연설을 했습니다. 평화봉사단 확대. 케네디는 1961년에 설립된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케네디의 지도 아래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케네디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1962년 그는 안전에 대한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그리고 들을 권리를 포함하는 소비자 권리 장전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향후 소비자 보호 입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지적장애. 케네디의 여동생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녀의 일은 1961년 대통령의 정신지체위원회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패널은 나중에 대통령의 지적장애인위원회로 발전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포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주 경쟁.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았습니다.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케네디는 나중에 아폴로 임무의 기초를 마련한 NASA의 수성과 제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무기 통제.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핵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의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소련을 군비 통제 협상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포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거시.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종종 그의 카리스마, 젊은 에너지, 그리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 스타일로 기억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희망과 이상주의의 상징이고 그의 때 아닌 죽음은 그의 지속적인 유산에 기여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은 공공서비스, 진보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더 나은 미국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 프로그램.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그는 유인 우주 임무를 포함하고 아폴로 달 임무를 위한 길을 닦은 나사의 수성과 제미니 프로그램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미국이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발견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의 봉쇄를 실행하고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와 격렬한 협상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핵 충돌을 피하고 미사일의 제거를 포함하는 결의안에 도달했습니다. 민권법. 비록 케네디의 민권 계획이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의 옹호는 중요한 진보를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의 암살 이후 린든 B 대통령. 존슨은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을 불법화한 1964년 민권법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케네디의 초기 제안들과 시민권에 대한 그의 도덕적 리더십은 이 획기적인 법안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화 공존. 케네디의 외교 정책 교리는 소련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고 두 초강대국 사이에 더 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핵 대결의 위험을 줄이고 국제관계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 참여. 케네디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미국인들이 공공 서비스와 시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이상주의를 불러일으켰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청년들과의 이러한 참여는 평화봉사단의 설립과 교육 및 청년 프로그램의 강조와 같은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적 자극. 케네디는 그의 지적 호기심과 예술과 문학에 대한 감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프로스트, 파블로 카잘스, 아서 밀러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악관에서 수많은 지식인, 예술가, 음악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지적 자극과 문화적 교류를 기념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레거시. 존 F. 케네디의 유산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희망, 낙관주의 그리고 진보적인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암살은 또한 그의 삶, 대통령직 그리고 그의 미완의 의제를 둘러싼 만약 시나리오에 대한 지속적인 매료에 기여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리더십, 카리스마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은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며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만듭니다. 대지만 침공. 케네디 대통령 임기의 초기 도전 중 하나는 1961년 피그스만 침공이었습니다. 지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계획된 이 침공은 쿠바에 있는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하여 케네디의 외교 정책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베를린 위기. 케네디는 1961년 소련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분리하여 베를린 장벽을 세웠을 때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벽은 서독으로 도망치는 동독인들의 흐름을 막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케네디는 서베를린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현했고 그들의 안보와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강화했습니다. 유연한 대응. 케네디는 세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한 대응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위협에 대응하고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과 특수작전을 포함한 핵무기에 대한 단독 의존을 넘어선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살 시도. 그의 대통령직 이전에 케네디는 몇 번의 암살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1960년 12월 비밀경호국은 그가 플로리다를 방문하는 동안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실패했습니다. 1963년 6월 시카고에서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 또한 막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케네디가 1963년 비극적인 암살 전에도 직면했던 지속적인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퓰리처상. 케네디는 1957년 용기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책은 주로 그의 연설문 작가인 시어도어 소렌슨에 의해 쓰여졌지만 케네디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용기를 보여준 8명의 미국 상원 의원들의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영감의 유산. 케네디의 대통령직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미국 문화와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젊은 에너지, 카리스마 그리고 영감을 주는 연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시민 참여, 이상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의 요구는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영원한 불꽃. 케네디의 암살 후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그의 묘지에 영원한 불꽃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그의 대통령직의 영원한 유산을 상징하고 국가에 대한 그의 삶과 봉사에 대한 헌사의 역할을 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은 그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잠재력, 도전, 그리고 성취되지 못한 가능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비전,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은
그를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는 그의 전임자인 드와이트 D 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증가하는 개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있는 미국 군사 고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그의 암살 이후에 뒤따를 분쟁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핵무기 경쟁.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사이의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관리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동안 케네디의 리더십은 두 초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케네디 행정부는 핵 공격 시 민방위와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연방 민방위청이 주도하는 덕앤 커버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핵 공격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목표로 했습니다. 우주 경쟁과 달 착륙. 앞서 언급했듯이 케네디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달 착륙으로 정점을 찍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벽 연설. 1963년 6월 케네디는 서베를린에서 시민들과 연대를 표현하고 베를린 장벽의 건설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인 베를린의 이치 빛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은 냉전의 중요한 시기에 서베를린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전달했습니다. 케네디 닉슨 논쟁. 1960년 대통령 선거 운동 동안 케네디는 그의 적수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과 함께 텔레비전 토론 시리즈에 참여했습니다. 이 토론들은 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대통령 토론이었고 두 후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케네디의 자세와 카리스마는 그의 궁극적인 선거 승리에 유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케네디의 건강 문제.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케네디는 에디슨병, 만성요통, 그리고 위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들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발한 공직 생활을 유지했고 그의 건강 문제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련과의 평화로운 공존. 케네디는 외교적 해결책과 무기 통제 협상을 옹호하면서 소련과의 평화적 공존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냉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두 강대국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긴장을 줄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도전들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냉전과 우주 경쟁에서부터 민방위 조치와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임기는 국내와 국제 문제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네디의 취임사. 1961년 1월 20일 케네디는 그의 유명한 취임 연설에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케네디의 요구를 포착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무감과 시민적 책임감을 고취시켰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1963년 케네디는 소련과 영국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 우주 공간 그리고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핵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우주 탐사.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우주 탐사에서 상당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폴로 계획의 일환으로 1960년대 말 이전의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케네디의 비전과 지원은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한 성공적인 달 착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 케네디는 1961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위한 경제 원조 프로그램으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항하여 그 지역의 사회적 진보,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역 확대.
케네디는 1962년 무역 확장법을 통해 국제 무역을 확장하고 장벽을 줄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들과 상호 무역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경제 성장과 세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뉴 프론티어.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종종 뉴 프론티어라고 불렸습니다. 이 용어는 국내 외적으로 진보와 혁신에 대한 그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시민권, 사회복지, 경제성장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의 헌신을 포함했습니다. 이상주의의 유산.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이상주의와 영감의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젊음, 카리스마 그리고 더 나은 미국을 위한 비전은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63년 그의 암살은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취되지 못한 잠재력의 상징으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케네디 패밀리. 케네디 가족은 미국 정치와 공공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존 F. 케네디의 형제인 로버트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는 둘 다 두드러진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명성은 그들을 미국의 저명한 정치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은 승리, 도전, 그리고 약속과 가능성의 조합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영감을 주는 수사학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케네디의 외교 정책 구상. 케네디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뉴 프론티어로 알려진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평화봉사단을 설립했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보를 위한 동맹의 개념을 홍보했으며 아프리카의 탈식 민지화를 옹호했습니다. 민권운동. 케네디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시민권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민권 운동을 지지했고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분리주의 정치인들의 저항과 의회의 도전으로 인해 진전이 더뎠습니다. 핵군축. 케네디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군비 통제와 핵군축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안했고 이것은 결국 앞서 언급한 제한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케네디의 노력은 미래의 무기 통제 협정을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쿠바 난민위기. 쿠바 혁명 이후 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응답으로 케네디는 피터팬 작전도로 알려진 쿠바 난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쿠바 어린이들을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경제정책. 케네디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실업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지출과 투자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감세를 제안했고 결국 1964년 세입법의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소득세율을 낮추고 이후 몇 년 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지적 및 문화적 영향.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뛰어난 학자, 예술가, 그리고 사상가들을 백악관으로 끌어들이면서 혁신과 지적 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시대는 종종 우아함, 이상주의, 그리고 문화적 활기와 관련된 카멜롯구 시기라고 불립니다. 케네디의 암살.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암살은 나라에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수많은 음모론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사건은 약속과 잠재력으로 가득 찬 대통령직의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국내외적으로 과감한 계획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시민권에 대한 헌신, 그리고 평화와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그의 대통령직의 유산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병역.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그는 정부에서 예술 학사와 함께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어뢰정 순찰을 지휘하며 중위로 미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의 배가 침몰한 후 선원들을 영웅적으로 구조하는 것을 포함한 전쟁 동안 그의 행동은 그에게 해군과 해병대 훈장과 퍼플 하트를 주었습니다. 초기 정치 경력 케네디의 정치 경력은 1946년 그가 성공적으로 매사추세츠의 첫 번째 의회 지역구를 대표하는 미국 하원 의석에 출마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상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하원에서 3번의 임기를 지냈고 당시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1960년 케네디는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 부통령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결국 케네디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면서 밀접하게 경쟁되었습니다. 43세의 나이로 그는 역대 대통령에 당선된 최연소 인물이 되었습니다. 취임식 1961년 1월 20일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은 그래서 나의 미국인 여러분이라는 유명한 대사와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의 대통령직의 기조를 정하고 시민 의무와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니셔티브 대통령으로서 케네디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데 세금 감면, 교육을 위한 증가된 자금, 의료 개혁과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데 개발도상국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낸 평화봉사단의 설립을 포함한 몇몇 국내 계획들을 옹호했습니다. 암살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자동차 행렬을 타고 있는 동안 케네디는 리 하비 오스왈드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그 암살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과 애도를 쏟아냈습니다. 케네디의 죽음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었고 국가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의의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계속해서 매력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젊은 매력, 카리스마, 그리고 영감을 주는 수사학은 미국을 사로잡았고 미국 정치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종종 희망, 진보, 그리고 이상 추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것들은 잔 F의 하이라이트 중 일부일 뿐입니다.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 그의 재임 기간은 미국 역사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며 승리, 도전,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케네디의 외교 정책 케네디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외교 정책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항하는 봉쇄 정책을 지지했고 그의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초기 단계에 관여했습니다. 케네디는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 진보를 위한 동맹을 실행했습니다. 우주 경쟁과 나사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 경쟁의 절정과 일치했습니다. 소련의 우주 탐험에서의 초기 성공에 대응하여 케네디는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고 1960년대 말 이전에 그를 지구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아폴로 계획으로 이어졌고 1969년 역사적인 달 착륙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권 케네디는 미국의 시민권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했지만 프리덤 라이즈와 버밍엄 캠페인과 같은 행사에 감동했습니다. 1963년 그는 1964년 민권법의 기초를 마련한 민권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을 했습니다. 핵군축과 냉전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 핵전쟁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핵군축을 옹호했고 소련과의 군축 협상을 추구했습니다. 1963년 제한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은 대기, 우주공간,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경제정책 케네디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실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지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반적인 감세를 제안했습니다.
비록 그의 감세하니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것은 결국 린든 B 대통령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적, 지적 영향.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문화와 지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을 기념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저명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인 백악관에서 수많은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케네디 행정부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용어인 카멜롯의 개념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레거시. 그의 비교적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리더십, 카리스마, 그리고 영감을 주는 연설은 계속해서 세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1963년 그의 암살은 약속과 이루지 못한 잠재력의 상징으로서 그의 지위를 높였고 그의 유산은 계속 연구되고 논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잔 F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 미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그의 영향과 미국 역사에서 그의 지속적인 유산을 강조합니다. 대지만 침공. 1961년 4월 자신의 대통령직 초기에 케네디는 쿠바에서 실패한 피그스만 침공과 함께 주요 외교 정책의 후퇴를 직면했습니다. CIA의 지원을 받은 이 작전은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것은 미국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 작전의 복잡성과 미국과 쿠바 사이의 긴장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우주 탐사와 달 착륙.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케네디의 목표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임무와 함께 실현되었습니다. 달 착륙은 케네디의 비전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력과 업적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통령직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국가적인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1964년 민권법. 케네디의 암살 이후 린든 B 대통령 존슨은 케네디에 의해 처음 제안된 1964년 민권법을 옹호했습니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획기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핵무기 통제. 케네디 행정부는 핵무기 통제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1963년에 대기, 수중, 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소련, 영국과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실험의 위험을 줄이고 초강 대국들 사이의 평화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냉전의 가장 치열한 순간 중 하나는 1962년 미국이 쿠바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로 알려진 소련 총리 니키타 후르쇼프 사이의 팽팽한 대치로 이어졌습니다. 수일간의 고위급 협상 끝에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암살과 유산.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에 충격을 주었고 미국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종종 그의 젊은 에너지, 영감을 주는 리더십,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호소로 기억됩니다. 그의 업적은 시민권의 발전, 우주 프로그램, 그리고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추가 세부 사항은 잔 F의 주요 이벤트와 이정표를 더욱 조명합니다.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 그의 대통령직은 승리와 도전으로 특징지어졌고 그의 비극적인 암살은 미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신비로움과 영향력을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핵무기 경쟁과 핵실험 금지 조약.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고조되는 군비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케네디는 핵 군축을 추구하고 1963년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 우주공간,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쿠바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발견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케네디의 응답에는 쿠바의 해상 봉쇄와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총리와의 협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의 대가로 쿠바에서 미사일을 제거하는 등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탐사와 달로의 질주. 우주 탐험에 대한 케네디의 헌신은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NASA의 아폴로 프로그램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임무는 케네디의 비전을 충족시켰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고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평화봉사단 확대. 케네디는 교육, 건강, 그리고 농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조직인 평화봉사단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평화봉사단은 세계적인 봉사에 대한 케네디의 헌신의 지속적인 상징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종평등을 위한 노력. 시민권에 대한 케네디의 노력이 도전에 직면한 동안 그는 인종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학교들을 통합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보안관들을 보냈고 포괄적인 민권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그의 암살이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은 린든 B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존슨과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에 따른 금지된 차별. 문화적 영향과 케네디의 신비. 케네디의 대통령직과 개인적인 카리스마는 미국을 사로잡았고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젊은 이미지, 매력적인 가족,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은 그를 미국 대중문화에서 인기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케네디의 신비로움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추가 세부 정보는 잔 F의 중요한 사건과 영향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케네디의 생애와 대통령직. 도전적인 시대 동안의 그의 리더십, 세계 외교에 대한 그의 헌신, 그리고 시민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의 유산을 형성하고 미국 역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임사 1961년 1월 20일 전달된 자신의 취임 연설에서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유명하게 도전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 요청은 그의 대통령직의 가장 상징적인 인용구 중 하나가 되었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 케네디는 1961년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설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빈곤과 싸우기 위해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핵무기 경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 고조된 핵무기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신중한 상황 처리는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의 제거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탐사와 아폴로 계획. 우주 탐험에 대한 케네디의 헌신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11호의 임무를 통해 1969년에 달성된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업적은 미국의 주요한 과학적, 기술적 성취를 나타냅니다. 평화군단의 유산. 평화봉사단에 대한 케네디의 비전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1961년에 설립한 이 단체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합니다. 그 이후로 평화봉사단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의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했습니다. 핵 군축을 위한 노력. 케네디는 핵무기의 위협을 줄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핵실험을 제한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상을 추구했고 1963년 제안된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 우주 공간, 그리고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했습니다. 지속적인 민권 옹호 의회에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는 계속해서 시민권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그의 암살 후에 통과된 1964년의 획기적인 민권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인 생활과 가족 케네디의 개인적인 삶과 가족은 종종 대중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제클린 부비어 케네디와 결혼했고 그들은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라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백악관에서의 그들의 시간은 케네디 가족에 대한 문화적 매력에 기여하면서 젊은 에너지와 우아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부 정보는 잔 F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 공공서비스, 국제관계, 우주탐험, 핵군축, 시민권,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과 같은 분야에서의 그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민권운동 참여 케네디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민권운동의 절정과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케네디는 운동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더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시민권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고 포괄적인 시민권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1964년에 획기적인 민권법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을 도왔습니다. 워싱턴 행진곡과 나는 꿈이 있다 연설 케네디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가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던 1963년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케네디가 행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평화로운 성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1963년 케네디는 소련과 영국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 우주 공간,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여 전 세계적인 핵 긴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제정책 케네디는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경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경제가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소비자 지출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세를 제안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유명해진 공급 측면 경제 아이디어에 기초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옹호 케네디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을 위한 치료와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건강개혁의 옹호자였습니다. 그의 여동생 로즈마리 케네디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헌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네디는 1963년에 지역 사회 기반 정신건강센터를 전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사회정신건강법에 서명했습니다. 우주정책과 NASA 자금 지원 케네디 행정부는 우주 탐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NASA에 대한 자금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그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고 1960년대 말까지 지구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목표를 위해 국가를 헌신했습니다. 아폴로 계획과 1969년의 성공적인 달 착륙은 미국의 기술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더 넓은 비전의 일부였습니다. 문화적 영향과 카멜로 케네디의 대통령직과 개인적인 매력은 미국 문화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카멜롯이라는 용어는 젊은 에너지, 낙관주의, 이상주의를 반영하여 그의 행정부와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가족의 매력적인 이미지와 예술과 지식인 사회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에 더욱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부 정보는 잔 F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권운동, 핵군축, 경제정책, 정신건강 옹호, 우주 탐험과 그의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에 자신의 참여를 강조한 케네디의 삶과 대통령직. 존 F 대통령의 암살 케네디는 1963년 11월 20일 미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발생한 몇 가지 변경 사항입니다.
추모와 국민통합 미국은 케네디의 암살 이후 충격과 애도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국가 애도의 공동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의제에 계속 린든 B 대통령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은 전임자의 미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존슨은 케네디의 민권 의제를 옹호했고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의 정치적 풍토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의 대통령직과 관련된 낙관주의와 이상주의는 환멸과 회의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국가의 안보,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민권운동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민권운동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민권에 대한 그의 지지와 그의 이른 죽음은 인종적 평등에 대한 그의 비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만들었습니다. 운동은 증가된 추진력을 얻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입법적 승리와 추가적인 행동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음모 이론. 케네디의 암살은 사건의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지속적인 의심과 추측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암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비밀 서비스 보호의 변화. 그 암살 사건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밀 경호국은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행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취약성과 강화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문화예술적 표현.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 문화와 예술적 표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많은 음악가, 작가, 영화 제작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상실감과 국가의 변화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유산 보존 기간. 케네디의 유산은 계속해서 미국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젊음, 그리고 이상주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대통령직을 둘러싼 카멜론 신화와 공공 서비스와 시민권에 대한 그의 헌신은 국가의 집단 기억에 지속적인 각인을 남겼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 풍토를 형성하고 시민권을 발전시키며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 케네디의 암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인들과 유명한 행사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증가시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확장했고 보안 검색은 공공장소에서 더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언론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에 대한 보도는 저널리즘과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표시했습니다. 그 행사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힘을 강조했고 더 심층적인 보도와 조사 저널리즘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습니다. 순수함의 상실과 산산이 부서진 이상주의. 케네디의 암살은 그의 대통령직과 1960년대 전체를 특징짓는 순수함과 이상주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보에 대한 믿음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힘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유산. 존 F의 비극적인 손실. 케네디는 미국 정치에서 케네디 가족의 지속적인 유산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로버트와 에드워드 케네디의 그 후의 정치 경력은 그들의 형제의 이상과 미완성된 일을 계속하려는 그들의 열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총기 규제 입법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의 총기 규제 조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행사는 공인을 해치는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강조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JFK 음모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이 이론들은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1963년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안합니다. 기념과 기념. 존 F의 기억. 케네디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기념행사를 통해 명예를 얻습니다. 존 F.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은 그의 삶과 유산에 대한 헌사 역할을 하는 반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그의 묘소에서의 영원한 불꽃은 그의 지속적인 영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 담론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미국 정치 담론의 기조와 본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분열과 냉소를 심화시켰고 일부는 그 사건을 뿌리 깊은 사회 문제의 표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사회의 추가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 사건은 정치와 미디어에서 문화와 대중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미국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형성한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케네디의 암살 이후 부통령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존슨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우선순위는 케네디의 것과 달랐고 국가의 방향의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존슨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들은 가난과 싸우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의 행정부는 1964년의 시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법과 같은 중요한 입법적 변화들을 시행했습니다. 반문화와 사회운동. 1960년대는 케네디의 죽음 이후 정치적 풍토의 영향을 받은 반문화와 사회운동의 급증을 목격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과 현상에 대한 거부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환경운동, 민권운동의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체제 정서. 케네디의 암살 이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미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반체제 정서에 기여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다른 사람들은 전통적인 제도와 권위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반항심과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했습니다. 그 사건은 취약성과 사망률을 높였고 국가적 성찰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대통령 안보 조치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의전을 시행했고 이후 행정부는 국가 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음모론. 총격 장면을 포착한 자프루더 영화를 포함한 케네디 암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추측을 증폭시켰습니다. 암살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은 다양한 음모론을 낳았고 이는 계속해서 논쟁과 매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 문학, 영화에 미친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예술적 표현에 중요한 각인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문학, 음악 그리고 영화의 작품들이 상실, 슬픔, 그리고 의미를 찾는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돈 델릴로의 소설 천칭자리, 올리버 스톤의 영화 JFK, 그리고 비극을 반성하는 예술가들의 수많은 노래들이 그 예입니다. 카멜롯의 유산. 종종 카멜롯이라고 불리는 케네디 행정부는 국가의 집단적 기억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직과 관련된 젊은 에너지, 문화적 활력, 그리고 희망의 이미지는 미국 정치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 행사의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감정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국가의 궤적과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 수사. 케네디의 암살 이후 사건을 둘러싼 세부 사항과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얼 워런이 이끄는 워런위원회는 리하비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암살하는 데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그에 따른 문서 공개는 암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순수함과 안정감을 산산조각 냈고 집단 정신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경험했고 공식적인 이야기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총기 규제 토론의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비극은 유사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총기법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미국 정치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케네디 암살은 대통령의 역사와 과거 지도자들의 삶에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내부 활동과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기, 다큐멘터리,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밀기관에 미치는 영향. 그 암살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밀 경호국의 능력의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기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전술, 그리고 프로토콜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 정보 수집 및 위협 평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JFK의 문화 아이콘 지휘 존 F. 케네디의 암살은 그의 지위를 문화 아이콘의 지위로 높였습니다. 그는 젊은 카리스마, 약속, 그리고 리더십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케네디의 이미지는 사진, 예술품, 대중문화에서 불멸의 이미지로 이상주의의 상징이자 잃어버린 시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이후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안 조치의 필요성과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들과 그들의 캠페인은 그 이후로 보안 프로토콜과 공개 행사 동안 후보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역사적 유산. 존 F의 유산. 케네디와 그의 대통령직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는 종종 영감을 주는 연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시민권의 증진으로 기억됩니다. 케네디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토론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를 더욱 조명합니다. 그 행사는 정치, 대중정서, 안보 조치, 그리고 대중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네디가 베트남에서 미군의 주둔을 확대하는 동안 그의 암살은 베트남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린든 B 대통령.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은 미국의 개입을 더욱 확대했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시위와 반전 정서를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정부와 그 기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모순된 진술과 음모론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회의와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시민들이 정치 당국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 경호. 그 암살 사건은 정치 지도자들의 취약성과 대통령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비밀 경호국은 엄격한 심사 절차, 첨단 기술 지역법 집행 기관과의 조정 개선을 포함하여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보안 조치와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정치 담론의 변화. 케네디의 암살은 그 시대의 정치적 담론의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파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 사회 내의 기존 분열을 증폭시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정책,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더 많은 조사로 이어졌고 그 후 몇 년 동안 정치적 토론과 토론이 전개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시민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 사회의 민권 문제에 대한 집중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시민권 운동은 운동가들과 단체들이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의 종식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케네디의 죽음은 그 대의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 다음 해의 중요한 입법적 성취로 이끌었습니다. 영부인에게 미치는 영향.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그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동안 그녀의 침착함과 우아함은 미국인들로부터 존경과 동정을 받았습니다. 암살 후 그녀는 예술, 역사적 보존, 그리고 패션에 기여하면서 중요한 문화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그녀의 영향과 그녀의 후속 행동은 미국 사회에서 영부인의 역할과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음모론 케네디의 암살과 그에 따른 수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언론 보도는 다양한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식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던지며 대중의 호기심과 회의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대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 케네디의 암살은 대통령직 승계 과정에 대한 논의와 개정을 촉진했습니다. 1967년에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장애나 공석이 발생할 경우 권력이양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를 더욱 조명합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역사와 집단 기억에 지속적인 각인을 남기며 미국 생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